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임라인 한국사를 진행하는 강천입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300년의 역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세기와 5세기, 이 200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 4세기와 5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주목해야 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서제국의 몰락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로마 제국과 한나라가 등장하더니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동서제국의 몰락은 양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특히 우리 조상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루고 살고 있던 삼국시대의 조상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 함께 그 흥미진진한 4세기와 5세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세기 백제와 신라의 왕이 바뀌고 고구려가 낙난군을 멸망시켰으며 낙난군에 속해 있던 동해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됐고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했으며 인도에서는 찬드라 굽타가 굽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테오티후아칸이 전성기를 맞았고 유럽에서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악숨 왕국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했으며 당시 요동을 놓고 고구려와 대립하던 전혀는 고구려를 침략했고 수도는 함락됐으며 고국 원왕은 백제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지금의 간수성 둔황 인근에 세계 최대의 석굴 사원인 막고굴이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신라는 처음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냈고 유럽의 게르만족은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4세기의 일부의 한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4세기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민족 대이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역사를 배울 때 민족 대이동 하면은 저 서유럽에서 일어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서제국이 몰락하면서 이러한 대이동은 이쪽 동아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어떤 대이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과 서의 대이동이 서로 어떤 역사적인 필연성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년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흉노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한나라 때 한나라 북쪽에 있으면서 때로는 한나라를 제압할 정도의 아주 강한 그 세력을 가졌던 유목 제국입니다. 이 흉노의 일부 세력과 그다음에 선비족, 그리고 갈, 강,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그 북쪽의 유목민 또는 유목과 농경, 목축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민족들이 북쪽에 머물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5호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5 이민족, 5 그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16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304년을 시작으로 해서 그 5 이민족이 잇따라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실제로 세보니까 16나라가 아니라 18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5호가 번창하던 그 한 제국의 영역으로 마구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한 거대한 대이동이 없는 것이죠. 이들 5호는 각각 뭐 중국의 그 한족과 뭐 융화를 하기도 하고 그들을 정복하기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러면은 당시 중국 대륙에는 나라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워본 대로 진나라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의 삼국시대를 통일하고 통일 왕조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진나라가 서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서진인 이유는 바로 이때 5호에 떠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소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 나라를 일구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러니까 5호에 떠밀려 내려간 그 진나라를 동진이라 하고 그 이전에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진은 이제 남쪽에 내려가는데요. 중국에서 남쪽이라는 것은 보통 강남이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강남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양쯔강, 그쪽에서 말하는 장강입니다. 장강을 넘어가서 그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사는데, 이 동진 시대부터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강남 개발이 중국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양쯔강 이남 지역은 화북 지역보다는 좀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벼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가면서 쌀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마구 발전을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단한 그 경제의 발전이 이룩된 것은 바로 오호에 밀려서 진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오호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러 나라를 세우다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북연이라는 사람이 세운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살펴봐서 얼핏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겠습니다만, 이 북연은 한국사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연이 우리 고구려에다가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해 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상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북연이 굉장히 강력한 제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북 지역을 다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쪽도 다 차지해가지고 내가 중국을 통일하는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남쪽으로 쳐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 후로 결국 중국은 양쯔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는 주로 오호들과 관련된 나라들, 왕조들이 서고, 남쪽에는 동진에 이어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지만은 어쨌든 남과 북에 각각 정통 왕조들이 하나씩 또는 두세 개씩 이렇게 존립하던 그런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걸 역사에서 말할 땐 남북조 시대라고 하지요. 그럼 이번엔 서양의 대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는 당연히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게르만족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게르만족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 제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가장 먼저 이동을 시작한 고트족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르근트라는 족이 있고, 반달족, 앵글족, 섹슨족. 이 앵글족과 섹슨족이 나중에 합쳐서 앵글로 섹슨족이 되고 영국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크족 등 많은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유목민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대이동을 시작한 서고트족은 410년에는 다음 5세기의 일입니다만은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사흘 동안 약탈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게르만족의 잔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이 서고트족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로마까지 약탈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 학자들이 재미난 학설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고트족이 이동하게 된 거는 동쪽에서 온 훈족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 훈족에 관해서 그 원래의 기원이 흉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흉노가 한 나라에 떠밀려서 자꾸 서쪽으로 가다가 급기야는 이 중부 유럽에 있던 게르만족까지 턱 치는 바람에 게르만족이 거기에 떠밀려서 대이동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훈족이 흉노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흉노와 싸움을 하면서 좀 세력을 형성해 갔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결국은 서유럽의 거대한 민족 대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마치 나비 효과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고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민족 대이동의 시대에 삼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년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할 당시 광개토 대왕은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왜군을 몰아내고 신라를 구원했으며, 유럽에서는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으며, 로마 제국은 동과 서로 분열이 시작되고, 고구려는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하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덕흥리 벽화고분을 만들고 동부여도 정벌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는 중국 동진의 승려 버편이 인도를 방문했으며, 유럽 서고트족은 로마를 약탈했고, 이 시점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에서 20대 장수왕이 즉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고 신라에서는 19대 눌지왕이, 백제에서는 19대 구이신왕이 즉위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중국의 지린성 지린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렇게 거대한 릉 하나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도 광개토 대왕의 릉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개토 대왕의 릉이라면은 좀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관리가 덜 된 듯한 느낌이 있죠. 이거는 뭐 좀 더 역사 연구라든가 고고학 연구가 더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중국 측에도 좀 더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광개토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족적인 합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라는 분은 391년에 17살의 나이로 즉위를 했죠.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그렇게 왕 노릇을 하기가 편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왕에 즉위하기 이전에 고구려는 아주 큰 시련을 겪었어요. 중국 쪽으로부터 겪고 한반도에서도 백제로부터도 겪었어요. 고국원왕이라는 고구려의 왕이 백제의 침략을 받아서 백제의 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 일도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기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었고 중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면서 중국의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고구려를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광개토 대왕은 나라의 이 국위를 선양